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악성 세입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맨하튼 뉴욕 한인회관이 정상화를 향한 한 걸음 전진을 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지난 수년 동안 렌트를 내지 않고 거주하고 있는 악성 테넌트의 퇴거 명령을 받아냈는데요. 또 다른 세입자와의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맨하튼 뉴욕 한인회관의 3층입니다. 이곳은 3개의 유닛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정상적으로 렌트를 내고 있는 세입자 한 가구를 제외한 두 가구는 지난 2011년 이후 5년여 동안 렌트를 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인회가 지난 6월 CCTV를 설치하고 관찰한 결과 세입자들의 불법 서브리스 행위를 찾아냈고 법원에 세입자 퇴거 소송을 진행해왔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이 내린 세입자 퇴거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한인회가 회관 관련 소송에서 처음으로 기록한 승소 판결입니다. 저희들은 계속 이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고 또 법적으로 계속 연구해서 앞으로도 한인의 그 회관의 그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할 것을. 한인회는 법원의 퇴거 명령을 근거로 퇴거 집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집행까지는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 넘어 산이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좋은 결과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회관이 정상화된다 생각하시고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요. 한편 한인회관의 세입자 보증금 문제가 또 다른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인회는 회관 6층에 입주했던 교회가 이사를 나가면서 임대보증금 15,000달러를 돌려줄 것을 요구해왔으나 한인회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인회가 그동안 세입자들의 임대보증금을 별도의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하지 않고 사용해와 앞으로 또 다른 문제를 만드는 불씨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 K 뉴스 지한샘입니다. 오늘 새벽 네바다주 호손에서 서남서쪽으로 29km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5.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후에도 여진이 수차례 발생했지만 다행히 재산이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진원의 깊이는 8km로 나타났습니다. 지질조사국은 처음 이 지진의 규모를 5.8로 진원 깊이를 19km로 제시했다가 이를 규모 5.7, 진원 깊이 8km로 변경했습니다. 지역 언론들은 지진의 진동이 230km가량 떨어진 세크라멘토 등지까지 느껴졌다고 전했습니다. 첫 지진이 발생하고 3분과 1시간 후엔 규모 5.7, 5.6의 지진이 비슷한 지역을 또다시 흔들었습니다. 여진의 진원 깊이는 각각 12km, 5km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3.0에서 4.0 규모의 여진이 수차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인명 재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에 따른 피해 발생 가능성은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의 주차 미터기에 오작동 등의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법정 휴일에도 정상 작용돼 또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팰리세이즈 파크 주차 미터기가 26일에도 정상 작동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일 팰리세이즈 파크 상권을 찾은 윤여태 저지시티 시의원은 26일 주차 미터기 작동이 정상화되는 것을 보고 의아스런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26일은 월요일이었지만 법정 공휴일인 크리스마스의 대체 휴일이었는데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서 미터기에 요금을 넣어야 하는지를 묻는 한인들의 제보도 잇따랐습니다. 팰리세이즈 파크 미터기는 휴일로 등록이 된 공휴일의 경우 프리 파킹이라는 메시지가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6일은 미터기 관리 회사가 휴일로 등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은 지난 7월 4일 독립기념일에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크리스 정 팰리세이즈 파크 시의장은 26일 미터기 운영은 됐지만 단속은 없었다고 밝히고 휴일 미터기 운영에 대한 정부 조치가 미흡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대체 휴일인 내년 1월 2일 월요일에는 이 같은 일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15-2016 회계년도에 취업 이민 영주권 접수는 늘어났지만 승인 건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각종 이민 신청서의 승인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27일 공개한 2015-2016 회계년도 취업 이민 영주권 신청 처리 현황에 따르면
모두 12만 8,858건의 I485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직전 회계년도 12만 3,239건과 비교해 4.5%가 늘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승인 건수는 2014-2015 회계년도 11만 7,416건에서 2015-2016 회계년도 11만 406건으로 6%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또 승인이 거부된 케이스는 6,938건으로 직전 회계년도 6,888건과 비교해 50건가량 늘어났고 계류 중인 케이스는 12,080건에 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총 12만 9,424건이 현재 심사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 13,000건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취업이민뿐만 아니라 가족이민의 경우에도 9월 30일 현재 24만 7,062건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주권뿐만 아니라 각종 이민 신청서 접수 승인 건수 모두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적체 현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화됐습니다. 전국 주택 가격이 견고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북서부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고 뉴욕 등 동부 지역의 상승폭은 낮았습니다. 스탠다드&푸어스가 27일 발표한 S&P 케이스-실러 주택 가격 지수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국 주택 가격 지수는 185.06으로 최고 수준을 기록했던 지난 9월의 전국 주택 가격 지수 상승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도 5.6% 상승했습니다. 20대 도시 주택 가격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상승한 191.79를 기록했으며 10대 도시 주택 가격 지수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3% 상승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북서부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져 특히 워싱턴주 시애틀의 주택 가격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7%나 상승했습니다. 반면 동부 지역은 다소 낮은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뉴욕의 10월 주택 가격 지수는 184.08로 1.7% 상승하는 데 그쳤고 20대 도시 중 가장 낮은 오름폭을 나타냈습니다. S&P 측은 주택 가격과 경제 모두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이 같은 상승세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유는 모기지 금리가 상승과 추가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데다 주택 가격은 소득과 물가 상승률보다 무한정 더 빠르게 상승할 수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크로스브롱스 익스프레스웨이에서 대형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최소 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27일 오전 5시 45분쯤 브롱스 웹스터 애비뉴 인근 크로스브롱스 익스프레스웨이 동쪽 방면 도로에서 대형 견인차가 앞에 있는 픽업 트럭을 들이받는 등 차량 4대의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픽업 트럭에 타고 있던 3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고 2명의 동승자는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에 연관된 또 다른 차량 토요타 코롤라의 운전자도 위독한 상태입니다. 2명의 견인 차량 운전자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는 도로를 달리던 한 대형 견인차가 갑작스럽게 멈추면서 발생했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경찰에 따르면 사고에 연관된 차량 운전자 모두 혈중 알코올 농도는 정상 수치였으며 유효한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맨 앞에 견인차가 갑자기 멈추도록 원인을 제공한 또 다른 차량이 있는지의 여부에도 수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로 크리스마스 연휴를 즐기고 오전 출근길에 오른 통근자들은 심각한 교통체증에 시달렸습니다. 미국에서 성탄 연휴 마지막 날인 26일 쇼핑몰 곳곳에서 폭력 사태가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사건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미 전역에서 비슷한 폭력 사건이 연이어 벌어졌습니다. 27일 CNN과 CBS 방송에 따르면 26일 중서부 콜로라도주에서 동쪽 뉴저지주까지 7개 주의 쇼핑몰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연말 쇼핑을 나온 사람들이 많아 쇼핑몰이 한동안 폐쇄되면서 혼란을 빚었습니다. CBS 방송은 이번 연쇄 폭력 사건이 몇 시간 내에 한꺼번에 발생했다며 우연의 일치인지 계획된 사건인지 불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특히 이번 폭력 사건들이 SNS가 기폭제가 된 것으로 보고 각 사건과의 연계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SNS에서 싸움이 예고된 콜로라도주 오로라의 한 쇼핑몰 식당가에서는 500명이 주먹 다짐을 벌였고 경찰은 청소년 5명을 체포했습니다. 일리노이주 시카고 외곽의 팍스밸리 몰에서도 약 1000명의 10대 청소년이 물리적으로 충돌했습니다. 텍사스주 폴트월스의 쇼핑센터에서도 100명이 충돌한 상황에서 총을 쏜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뉴저지주 쇼핑센터의 식당가에서도 총소리가 들렸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경찰은 용의자를 수색했습니다. 총격 소문에 수백여 명이 비상구에 한꺼번에 몰리면서 최소 8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새해부터 뉴욕시의 다양한 이벤트가 이어집니다. 뉴욕시 관광 명소를 평소보다 싼 가격에 관람할 수 있는 할인 이벤트와 문화예술 공연과 음식까지 다채로운 행사들을 저렴하게 즐기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 어트랙션 위크 프로모션이 내년 1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뉴욕시 관광청의 연간 캠페인인 논스톱 뉴욕의 일환으로 관광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며 뉴욕시 5개 보로의 관광 명소 입장권 2장을 사면 1장을 무료로 증정합니다. 이벤트는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 원월드 트레이드 센터 전망대, 서클라인 크루즈, 마담 투소, 뉴욕 그레라인 버스 투어 등 총 70여 개 업체가 참여합니다. 이번 논스톱 뉴욕 프로그램은 1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뉴욕 어트랙션 위크와 뉴욕 브로드웨이 위크가 시작되고 1월 23일부터 2월 10일까지는 뉴욕 레스토랑 위크가 2월 27일부터 3월 12일까지는 뉴욕 오프 브로드웨이 위크를 시작합니다. 뉴욕 관광청은 비수기의 공연과 음악, 문화예술 공연을 관람하면서 뉴욕의 대표적인 음식을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기회라고 소개했습니다. 기아 자동차가 트레일러 히치의 배선 결함으로 미국 내 차량 1,200여 대를 리콜했습니다. 연방고속도로교통안전청에 따르면 리콜 대상은 2016-2017년형 소렌토와 2017년형 스포티지 차량으로 총 1,212대입니다. 리콜 이유는 트레일러 히치의 배선 결함으로 인해 트레일러 정지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속 켜져 있는 등의 위험이 있어서입니다. 기아 자동차 측은 다음 달 18일부터 리콜 차량 소유주에게 이를 공지하고 가까운 딜러에서 무료로 해당 결함 부품을 교체해 줄 예정입니다. 리콜 관련 문의는 기아 자동차 고객 서비스, 전화는 연방고속도로 교통안전청의 차량 안전 핫라인으로 하면 됩니다. 한편 리콜 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 리콜의 90%는 자발적 리콜입니다.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소비자들에게 통지하고 관련 제품을 리콜하게 됩니다.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도로교통법을 일부 개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갑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 DMV의 새로운 교통법규에 따르면 주행 중에 음성 인식과 핸스프리 기능을 제외하고 운전자가 직접 손으로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또 40파운드 미만이나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은 반드시 뒷좌석 카시트에 앉힌 후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LA와 세크라멘토 등 일부 지역에서 한시적으로 운행되던 음주운전자의 의무적인 시동 잠금 장치 장착 역시 내년까지 확장 운영되며 오는 2019년부터 주 전역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의 새로운 교통법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 DMV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기내 난동 사건에 대한 승무원들의 미흡한 대처가 도마 위에 오른 대한항공이 기내에서 발생하는 폭력 행위나 위급한 상황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오늘 성명을 통해 기내 안전 개선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기내에서 승무원이나 승객에 대한 위급 상황 발생이나 항공기 안전이 위태로운 경우 등 중대 사안에 대해 전기 충격기, 테이저건 사용에 대한 절차를 기존보다 간소화해 효과적인 진압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한항공 측은 승객이 난동을 부릴 경우 승무원들이 테이저건뿐만 아니라
타이랩과 포승줄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침을 개선하는 한편 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앞서 한국두정물산 대표 아들 임모 씨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술을 마신 후 다른 승객에게 침을 뱉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난동을 피워 경찰에 입건됐으며 미국의 유명 팝 가수 리처드 막스가 당시 상황을 촬영한 후 SNS에 올리면서 승무원들의 응급 상황 대응 미흡이 논란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월드 리포트입니다. 올 겨울은 유난히 추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길거리 노숙인들은 생사를 걸고 칼바람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미시간주의 호수를 지키는 등대가 하룻밤새 얼음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마치 빙하기가 찾아온 듯 오대호 주변은 눈과 얼음으로 뒤덮였고 호수물은 연신 물 한 개를 토해냅니다. This is cold. It's just terrible out here. 영하 30도에 육박하는 추위가 어느 정도인지 한 기상 전문가가 직접 실험에 나섰습니다.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을 공중에 뿌리자 금세 눈발이 돼 날리고 비눗방울도 순식간에 얼음막으로 변해버립니다. 후라이팬에 부은 달걀은 곧바로 얼음 후라이가 됩니다. The egg is rock solid. 시민들은 방한용품으로 중무장한 채 북극 한파에 맞섰습니다. I got a base layer underneath here, and then I got long johns underneath that, and then boots, snow pants, scarf, hat, everything, the works. 하지만 길거리의 노숙자들은 속수무책입니다. 얼음장 같은 도로에 달랑 종이 한 장 깔아놓고 앉아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건물 구석에선 일가족이 살을 맞대고 온기를 찾습니다. I have to stay here so I can get food and money to buy the things I need, like bus fare to get from place to place. 노숙자 쉼터는 이미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When the weather gets cold like this, we see a lot more people because it's life and death on the street. You know, the cold weather might be an inconvenience for us, but when you're homeless, it is a matter of life and death. 이들은 크리스마스인 오늘도 매서운 칼바람에 맞서 생사를 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말연시 본격 쇼핑 시즌을 맞아 위조 지폐가 다량으로 풀릴 수 있어 한인 등 소매업계에 주의가 요구됐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지폐 $10,000 중에 $1는 위조 지폐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위조 지폐는 $100짜리이며 미국 내에서는 $20 위폐도 많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20 이상은 무조건 위폐 여부를 감시하도록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웨스트 오클랜드 산파블로와 미드애비뉴 교차 지점의 2층 집에서 70대로 추정되는 샘박 씨가 자신의 침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층에 새들어 살고 있는 박모 씨는 고인은 평소 노환으로 인한 지병을 앓고 있었으며 위험한 수술이 필요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집에서 요양하던 상태로 최근 폐렴까지 앓았다고 전했습니다. 박 씨는 24일 위층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에 신고를 했습니다. 다트머스 칼리지의 한인 남학생이 기숙사에 부주의로 화재를 일으켜 퇴학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트머스 칼리지는 지난 20일 다니엘 로 씨와 세바스티안 림 씨의 지난 10월 1일 기숙사 화재를 이유로 내려진 퇴학 처분에 대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로 씨와 림 씨는 부주의로 기숙사에 화재를 일으키며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켰고 당시 67명의 학생들이 대피하는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앞으로 뉴욕주에서 간호사, 작업치료사 등의 라이센스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메리엘렌 엘리아 뉴욕주 교육국장은 이제부터 간호사, 작업치료사의 라이센스 신청자들은 웹사이트를 통해 빠르고 쉽게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뉴욕주는 매년 정간호사 15,000명, 준간호사 3,500명, 작업치료사 1,000명가량이 지원자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간호사와 작업치료사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은 흐리고 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43도, 섭씨 6도, 밤 최저 기온은 33도, 섭씨 1도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구름이 많은 날씨에 바람이 불겠고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토요일은 차차 맑아지겠지만 간간히 흐리겠습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